그러니까 보험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보험 진짜 들어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아니요, 안 들어도 되는데요. 그죠? 안 들어도 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안 들어도 돼요. 이러면 안 들어도 되죠? 아, 좋아서. 네,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코멘트를 붙여요. 단.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그냥 너무 곡해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냥 제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꺼내는 거니까 네. 오해하지 마시고 아, 그런 의미구나 라고만 잘 받아주셨으면 네. 해요. 네. 아까 잠깐 나왔는데 부가 있어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럼요. 학습을 해야죠.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 대표님의 메인이시잖아요. 보험이 또 이런 걸 지켜줄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보험 진짜 들어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아니요, 안 들어도 되는데요. 그죠? 안 들어도 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안 들어도 돼요. 이러면 안 들어도 되죠? 아, 좋아서. 네,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코멘트를 붙여요. 단. 들지는 마셔라. 대신에 보험을 드는 이유가 어쨌든 이것도 그냥 표면적인 의미는 내가 모아놓은 돈들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거기에 쓰여지면 네. 어쨌든 이제 다른 자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다른 데 네. 써야 되는 자금들이 네.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리스크를 조금은 줄이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니 안 들어도 된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말아라.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저 상담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수가 좀 있다 보니까 네. 돈이 정말 많으신 분부터 뭐 좀 자산이 조금 이제 부족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정말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래요. 안 드셔도 됩니다. 그 사실 한 달 월세 받으셔서 그거 치료비 하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보험을 조금은 큰 거 위주로 더 들려고 해요. 네. 왜냐? 내가 이것 때문에 굳이 현금이 안 돌아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팔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생각하는 흐름이 달라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네네. 무조건 가입을 하라는 뜻은 아니야. 하지만 준비를 안 할 거면 다른 준비는 해놓으라는 해야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가 적금 넣어가지고 이걸로 치료비 하면 되지. 네. 지금까지 단 한 분도 그렇게 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정말 매년 많이 만나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꼭 하세요라고 해요. 그 뭐 한 1, 2년, 2, 3년 지나요. 그런 거 얘기하거든요. 뭐 이 보험 고객분들 중에 요즘에 뭐가 이슈라고 하는데 이거 꼭 들어야 돼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해요. 심지어 요즘에 제일 많이 받는 질문 간병인.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네. 제가 그래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뭐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그러면은 뭐 내가 한 달에 한 돈 10만 원씩 모아서 하지. 그러면요 한 몇 달 지나고 혹은 1년 지나고 전화해서 물어봐요. 작년에 그렇게 하셨는데 저기 10만 원씩 잘 하고 계세요? 이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 생각보다 쉽지 않네.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치. 그래서 제가 돈을 이길 수는 없지만 이기려고 노력을 한번은 해보시면 좋겠다. 의지를 표명하시지 않았느냐. 일단 당장 지금 빨리 어플 들어가서 10만 원짜리 적금 만드세요라고 해요. 근데 안 해요. 왠지 알아요? 봐봐요. 사람들이 당장에 내가 뭔가 소비 목적이 있어서 뭔가 목적 대상을 두고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게 거기에 쓰여질지 아닐지 내가 진짜 간병인을 쓸지 안 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은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사고 터지고 그러니까 사고 치고 저한테 이제 전화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좀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요. 왜 보험의 혜택을 좀 받아보신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죠.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뭘 더 가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솔직히 워워해요. 많아서 나쁠 거는 없다. 없는데. 근데 많다고 또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보험을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본질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상품은 다 좋아요. 근데 그거는 목적에 부합했을 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고가의 차량이 좋잖아요. 외제차 좋잖아요. 뭐 한 1, 2억짜리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고 실급여 220만 원인데 엄마 아빠가 야 이거 차 좋으니까 너 타라. 엄마가 한 1년간 할부금 내줄게. 그게 그 차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이건 올바른 건 아니죠. 실제로. 예를 들면 보험 같은 건 그럴 수 있겠죠. 뭐 유전병.
뭐 이렇게 집안 내력, 뭐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을 수 가족력, 있죠.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미 걸렸었던 뭐 질병, 뭐 이런 기왕력자 분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다른 걸로 비유해도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펫보험 있고 펫저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험을 들까 뭘 할까 할 때 적금, 펫적금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암만 생각해도 저 적금으로는 왜냐면 그 강아지 그래도 사람들은 뭐 이게 급여 비급여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좀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은 수술 한번 하려고 치면 몇백이 몇백씩 나가고 들어가니까 입원하면은 막 나가니까 이게 적금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어요. 웬걸? 저 강아지 데려오고 나서 이미 진짜 보험 이렇게 쓰면 이거 나 나중에 보험 가입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혜택을 진짜 많이 받았어. 낸돈에 비하면 엄청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진짜 많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게 타이밍도 타이밍인 게 진짜 그 전에 이제 강아지 키웠던 친구들은 그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보험 같은 것도. 근데 저는 딱 그런 게 좋을 때 시즌에 이제 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만약에 그런 걸 안 들어놨으면 실제로 그렇게 파양되는 강아지들도 많고 그러니까 돈 걱정 때문에 그럼요. 안 데려가고 수술 안 시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험을 들여놨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그렇죠. 나 아무 거리낄 게 없는 거죠. 해주세요. 얼마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도에 얼마 되겠다. 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조차도 어떤 분들은 결과론적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라고도 맞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거예요. 그거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세요. 뭐 조금 이제 그러니까 네거티브냐 파지티브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안 해도 된다니까요. 대신에 안 했을 때 뭐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산이 많으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전화 와서 그런다. 그때 들 걸 그랬나 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 심지어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암 진단 받고 지금 보험 가입돼요라고 전화 주시는 분 있습니다. 실제. 있어요. 그분이 가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를 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혹시나 설마.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암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게 이제 떼봐야 이게 몇 기구 뭐 조직 그때 전화를 주시는구나. 그때 전화를 줘요. 그러니까 검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유튜브 보고 전화 주시는 분들도 있고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저를 아니까 본인의 사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제 고맙게도 예전에 소개를 해주려고 막 트라이를 하다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고객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 제가 이거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상담 안 받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연락 왔어요. 혹시 뭐 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와요. 근데 마음 아프죠. 그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맞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반응이 조금은 다양하기는 한데 그 소위 말해서 썽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화를 내시는 분들. 있어요. 피곤하다. 그러니까 좀 참 사람 듣기만 다양하구나. 해도 피곤하네. 예, 사람이 좀 다양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옆에 사람한테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게 돈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자식한테 손 벌려야 되거나 그렇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그러면은 뭐하러 열심히 일해. 로또 매주 사면서 1등 될 거 기다리면 되지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안 들어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나름대로의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지 그래서 그걸 실천을 하라라고 그래서 얘기를 꼭 한다라는 거. 근데 뭐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뭘로 어떻게 걸고 넘어져질지 모르잖아요.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보험 딱 다가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보험을 들어놓는다. 그런 거. 그러니까 왜 우리 저는 중개사니까 보증보험. 되게 몇 해 불과 이게 막 활성화된 게 몇 년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전만 해도 이거 꼭 굳이 가입을 해야 되나 이렇게 뭐 문제가 있겠다고. 중개사 입장에서도 그냥 뭐 선순위 임차권이고 뭐 확정일자 전입신고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면 나중에 뭐 경매 그렇죠. 넘어가면 내가 배당받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건 터지면 내가 경매로 인해서 배당받기까지가 너무
너무 지지부진한 거죠.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놓고 그걸 이제 해결을 하는 거고 사실 그게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집주인이라고 보면 또 압박의 수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보증보험 받으면 또 입장권 등기 명령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되면 더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얼른 어떻게든지 뭐 예를 들면 전세가를 뭐 낮추든 뭘 하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푸시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그 보증보험은 그냥 융자가 없으셔도 요즘은 금액이 크면 거진 다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뭐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지. 하지만 사람 일은 설마가 역시가 될 수도 있고 설마가 결국 그렇게 저는 사실 이 일 하면서 설마 했던 일들이 결국 그렇게 돼버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저도 설마 하다가 하나 미끄러졌잖아요. 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그런 시간적이고 막 이런 거 비용 처리를 했을 때 그 경중을 따졌을 때 이게 정말 그렇게 큰 금액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막상 보험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설계사에 대한 신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고 왜냐하면 제가 그 변액 유니버설이 아까 잠깐 나왔었잖아요. 제가 그거 가입할 뻔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안 맞는 거였어요. 굳이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때 당시에 실비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변액 유니버설 보험을 이렇게 권유해 주신 그 설계사님이 있었을 때 제가 난 실비 보험이 없으니까 실비 보험만 들어야겠다 하면서 실비 보험을 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잘 썼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지인 중에 뭐 이렇게 뭐 진단비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든 거.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난 그런 게 없는데. 내가 뭔가 놓치고 있나? 그러면서 이제 막 알아보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그때 가입할 뻔했던 게 뭐 갱신형, 뭐 변액 CI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때 가입 안 한 거는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설계사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도 이제 가족사가 뭐 어머니가 조금 보험 쪽으로 막 이렇게 뭐 당하신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설계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진짜 그 공감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런 거를 그때 이제 종합보험을 가입을 한 거죠. 그것도 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사실 당장은 들어가는 그 혜택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뭐 그렇잖아요. 점점 항상 우리가 20대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점점 우리는 노화가 되고 그런 걸 봤을 때 보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나왔듯이 무슨 보험인지는 내가 잘 알고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럼요. 그 설계사가 막 이거 좋아요 한다고 해서 끄덕끄덕 할 게 아니고 뭔지는 알아야 된다. 근데 대표님이 그런 설명을 되게 잘 해주신다는 거죠. 그냥 당연한 그 이치인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 영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 그런 안 좋은 행태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보험 설계사는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못 해요. 이게 심의 문제가 있어서 저도 이제 그거를 뭐 말은 못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너무 그 색깔만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상담을 해주세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지만은 우리가 보면 FC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파이낸셜 컨설턴트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김덕용의 바른보험 바른보상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고. 이 바른보험과 바른보상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변리사를 사서 제가 갖고 있는 강의 자료, 칼럼, 뭐 그런 이론들 다 해서 제출해가지고 그래 김덕용이란 사람 너 보험 설계사 너는 바른보험 바른보상 써도 돼 라고 해서 그래서 상표권 등록하고 로고하고 그걸 특허청에다 다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돈도 안 되는 거 왜 해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냥 말로만 나 그냥 진심으로 이 일을 좋아해서 상담 진짜 잘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 그냥 내가 떳떳이 하고 싶은 거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고아계약 담당자가 없는 이제 고아계약이 저 고아계약이에요. 네, 제가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설계사분이 고아계약이 됐어요. 제가 보육원 역할 해줄게요. 그건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수익이 창출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먼저 가요. 이분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렇지. 근데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유튜브 보고 상담 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무례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맡겨놔
적어놨어. 그 답변. 그냥 앞뒤 다 자르고 그냥 그래서 이거 해지해 말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들한테 옳은 말을 하려고 해요. 기분 나쁘지 않게. 사실 그렇게 하시면 설계사도 존중 못하고 존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 참 이게 주저리 제가 떠드는 것 같지만 항상 어떻게 보면 여기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 존중받으면서 나는 상담할 때 존중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존중받는 상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상대방한테 있어서 자꾸 권리로 느껴진다 그러면 저도 사람이잖아요. 상처를 받거든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근데 이제는 뭐 좀 내려놓으려고 해요. 내가 다 데리고 갈 수는 없다. 맞아요.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만 집중하자. 뭐 되게 이렇게. 뭔가 같은 아픔인 것 같아요. 대표님이랑 저랑. 뭔가 뭐냐면 저도 상표권을 등록했어요. 오 진짜요? 저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들 부동산이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대표님도 그러니까 바른 보험 이게 어쨌든 신뢰가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뭔가 우리 직업군이 신뢰를 얘기할 때 자꾸 의심받게 되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게 싫고 그거를 또 제 상호명에 녹였고 그걸 상표권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그렇게 하고 싶고 브랜딩 자체도 했던 것도 다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뭘 얘기를 하실 때마다 맞아. 그래서 그래.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로 일을 하고 싶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 거야.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공감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지금은 내려놓았다고 하셨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뭐 내가 아무리 뭐 유튜브를 하고 블로그를 하고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구나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아예 그냥 뭐 나랑 뭐 막역하게 뭐 10년을 지냈어? 모르잖아.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그런 직업 때문에 그런 시선을 받는 게 속상할 수는 있는데 우리 덕분에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저도 막 감사하다고 또 한번 막 챙겨주시는 분들. 저는 진짜 그분들을 더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그거죠. 어릴 때는 많이 넘어진 게 그냥 굳이 표현하면 내가 성장을 덜 했고 덜 성숙한 거죠. 근데 사실 성장을 다 하고 성숙해졌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진 않잖아요. 넘어지진 않지만 흉터는 남아있잖아요. 물론 이제 가끔 음주를 하면 넘어질 수도 있지만 네.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저는 성숙해지려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17년 차인데 머릿속에 담는 상상이 있어요. 저는 성격 자체가 플랜 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40년 차를 되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일 40년 차 됐을 때를.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상담 이론이 뭐 루틴대로 그래서 1차 리터치, 2차 리터치, 3차 리터치.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가 하고 있는 실수를 지금 에코 부모나 그 밑에 있는 세대들이 답습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이제 유튜브나 이제 도움되는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진짜 제가 되게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3대가 후진국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이 3대가 같이 한 집에 이제 있는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세대 차이라는 말을 썼었잖아요. 저도 사실 이제 대학 들어간 아들하고 중학생 딸이 있지만 이 친구들한테 세대 차이라고는 이제는 못하겠어요. 세대 차이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은 그냥 우주에서 왔니?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요. 너무 문화도 빠른 시간 내에 했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분들하고 이런 환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 상담을 해주면서 이게 분명히 가치관도 다르고 그 보상 심리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제 출산율도 낮아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의 노후 준비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되게 숙명과도 같은 거잖아요. 다들 알고는 있지만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디테일한 것까지 계획을 잡는 거고 그 안에 혹여라도 내가 아플까봐 거기에 돈 많이 들어갈까봐 하는 게 보험인 거고 그거는 진짜 제가 그 금융 바구니가 있으면 보험은 요렇게 생각하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아주 극소수 일부인 거예요. 예. 근데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아예 따로 보고 그냥 아깝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제가 얘기하는 좀 그렇다고 해서 보험을 든다고 해서 부자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안 들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생각만큼이라도 음. 부자답게 많은 분들이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생각에서 이제 끝내지 말고 실천까지 실천. 하는. 네. 그래서 우리 선대들의 그런 이제 실수나 이런 것들을 답습하지 말고 그게 학습 효과가 돼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면은 어떨까. 그냥 그런 것들을 고객들하고 만나면서 상담을 하는데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그냥 너무 곡해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냥 제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꺼내는 거니까 네. 오해하지 마시고 아 그런 의미구나 라고만 잘 받아주셨으면 네. 해요. 네. 보험 설계사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런 대주제가 이제 돈을 쫓지 말고 부를 쫓아들어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영상 외에도 찾으려면 충분히 많이 찾을 수 있는 소스들이 많은 세상이 됐어요. 아 유튜버가 그럼요. 됐고, 정말 책이 많죠. 됐고, 네, 네. 뭐든지 됐고. 다만 알지만 알고만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좀 찾는 것도 그러니까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뭔가 수단을 찾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알지만 그래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 부를 쌓고 싶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내가 진짜 그냥 단순하게도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싶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사람들마다 그게 다르겠지만 목표가 부를 쌓아야 되는 이유, 부를 쫓아야 되는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뭐 왜 보험도 아까 살짝 슬쩍 나왔는데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도 않고 맞아요. 남한테 나 네.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나아가서는 내가 아쉬운 소리 안 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그렇죠.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여유를 갈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꾸 속에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인드 세팅. 내가 그럴 사람이라면 내가 또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네. 나도 뭐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여유를 찾고. 근데 그 중에 어쨌든 그분들이 처음으로 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바로 또 집과 관련된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신혼부부분들한테 줄 수 있는 좋은 팁 같은 거, 뭐 부동산 네. 뭐 월세도 될 수 있고 전세도 될 수 있고 매매도 네.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걸로 해서 조금 좋아요. 잡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다음 미터뷰를 또 기대를 하면서 네. 좋은 기획을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제가 그냥 혼자 단독으로 나와서 하면 심의를 다 봐야 되는 문제부터 해서 네. 정말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네. 정말 도움되는 이런 문구인데도 말을 못해요. 네. 그래서 몰랐어요. 좀 답답한 게 있는데 그냥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거 인터뷰하면서도 머릿속으로도 심의에 걸릴 문제가 없는 거겠지라는 생각 아래 정말 많은 얘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중간에 조금 흐름을 끊긴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잘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있었는데 다 써도 되는 거잖아요. 오늘 얘기했던 걸로. 다 써도 돼요. 어쨌든 그래 된 거니까 저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속에 있는 얘기 꺼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몇 번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저도 울까봐 지금 막 어금니 깨물어가면서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속에 있는 이야기 하게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진짜 감사해요. 진심으로.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즐거운 시간. 다음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